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비바람이 땅을 강타했다. 바치칸 교황청 하니까 콘스탄틴 생각난다. 콘스탄틴 해줘. 경궁아 경궁아 경궁아! 지금 씨발 오맨 리뷰 시작한 지 3분 지났다. ADHD 새끼야. 여러분 오맨 어때요? 오맨? 오맨 지금 들어가 볼까요? 오맨을 사실 며칠 전에 봤는데 제가 항상 우려하던, 옛날에 봤을 때, 어렸을 때 봤을 땐 재밌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사실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명화 포기했거든요. 오맨으로 갈까요? 근데 퀄리티는 조금 포기하셔야 됩니다. 재미가 없어가지고 자꾸 딴짓하고 이랬거든요. 오맨 공포 영화입니다. 오맨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방제 좀 바꾸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작이 1970년대 영화예요. 너무 옛날 영화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리뷰를 하는 건 좀 버겁습니다. 저도 너무 옛날 영화는 못 봐요. 영화를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2006년에 리메이크 된 영화를 볼 텐데 아마 거의 바뀌지 않고 그대로 리메이크가 돼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리메이크 된 작품이 있는데 요게 평이 좀 더 좋으니까 요걸로 그냥 보겠습니다. 오맨은 666이 악마를 상징하는 숫자라는 걸 대중한테 알려준 영화입니다. 오맨을 보기 전까지는 666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777, 666, 555 이런 건 줄 알았어. 근데 오맨에서 6개가 악마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알려줘서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게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444가 맞지? 444 아닙니다. 666이 아쿠마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특히나 666은 콘텐츠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세테안, 사탄을 좀 상징하죠. 아무튼 666이라는 숫자와 악마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입니다. 옛날 영화다 보니까 영화가 좀 다소 진행이 느리고 좀 심심한 그런 게 있어요. 요즘처럼 도파민에 적셔져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재미있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어떤 악마와 그다음에 인간, 기독교, 천주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의미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공포 영화 매니아라면 솔직히 오맨 봐야 되고요. 그 거꾸로 이렇게 엎드려 뻗쳐 거꾸로 해가지고 뛰어내리는 거 그거 그거 봐줘야 돼요. 뭐 새벽의 저주 이런 거 봐줘야 돼요. 이런 기념비적인 영화들이야. 엑소시스트, 오맨, 새벽의 저주 이런 건 봐줘야 돼. 새벽의 저주는 약간 좀비 영화의 시초. 제일 처음 한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유명한 것 중에서. 오맨은 악마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의 시초. 심지어 1970년대 작품이야. 엑소시스트는 엑소시즘에 대해서, 요즘엔 존나게 많이 하잖아. 우리나라도 많이 했고. 엑소시즘에 대해서 다루는 영화의 시초. 이런 것들은 좀 봐줘야 돼. 칸자링도 뭐 나쁘지 않은데 비교적 최근이죠.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영화들은 옛날 거예요. 뭐 물론 새벽의 저주는 의외로 엄청 옛날은 아니긴 해. 00년대긴 해. 엑소시스트하고 오맨은 70년대 80년대 영화니까. 사탄의 인형은 약간 코믹 호러죠. 정통 호러는 아니야. 사탄의 인형이. 어렸을 때는 그 존만한 새끼가 막 이러고 오면은 무서웠지만 지금은 솔직히 유사 축구공이에요. 지금 그 존만한 새끼가 이 신장이 48cm인데 그냥 바로 빵 차버리면 코트까지 날아가 버리지. 물론 어렸을 땐 무서웠습니다. 13일의 금요일 같은 것도 참 중요한 영화죠. 우리 아빠가 보고 잠을 못 주무셨다는 그 엑소시스트. 너 만드느라. 아버지가 못 주무신 거는 너 만드느라. 엑소시스트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아무튼 시작합니다. 오맨 영화를 시작하면은 제 기억에 전혀 없던 내용인데 교황청에도 우주를 보는 망원경이 있어요. 천체망원경이라고 하죠. 천체망원경 담당 신부가 망원경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유성 3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지구로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길한데 바로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왜 보고를 하냐? 성경에 뭐 엄청 많은 내용들이 써져 있겠지만, 그리고 저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 성경에 하늘에 뭐 세계의 뭐 머시기가 뭐 떨어지면 뭐 머시기 하고 막 이런 예언 같은 게 써 있는 구절이 있대. 그래서 이거 혹시 되는 부분입니까? 하고 상부에다가 보고를 한 거야. 그리고 그 보고를 토대로 이 예언 담당관 신부들이,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 그냥 남길 일이 아닌 거야. 성직자가 님이 이라고 하면 좀 불길하긴 하네. 제가 들었어요. 님이 한 거.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리고 여러분이 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참된 목사님들도 많지만 좀 잘못된 목사님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목사가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교황청,
심지어 여기 바치칸에 있는 이 신부님들은 사실상 엄청난 수재들입니다. 공부 그냥 하면은 의대 갈 수 있고 변호사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 공대 최고 티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심 때문에 이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가리 제일 좋은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사실상 뭐 수재, 영재, 천재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머리 진짜 좋아요. 바치칸 교황청 하니까 콘스탄틴 생각난다. 콘스탄틴 해줘. 경궁아 경궁아 경궁아! 지금 씨발 오멘 리뷰 시작한 지 3분 지났다. ADHD 새끼야. 너 성인 ADHD 그 신고가 아니고 조사 한번 받고 오라니까. 씨발 시작한 지 3분 됐는데 딴 걸 해달래 미친놈이. 역시 사왕은 씨발 소리 좀 줄여야겠다. 아무튼 그래서 이 대가리 좋은 사람들이 예언서를 싸그리 뒤져가지고 PPT를 합니다. 휘휘휘휘티를 합니다. 진짜 PPT 하고 있어요. 교황님하고 제일 높은 사제들하고 그 다음에 부장급들 되는 이 후리스트들하고 한 50명 정도 정예로 모여가지고 그걸 듣고 있고요. 예언 전문 담당관이 PPT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중요하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비바람이 땅을 강타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산들이 무너졌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횃불처럼 불타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바다가 사람들을 집어삼켰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그는 지옥의 열쇠를 얻었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야수가 지옥에서 풀려났고 세상은 혼란에 빠졌다. 하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아, 자연재해, 인재, 인간재해, 그 다음에 아까쯤에 나왔던 그 우주에서 그 해성 3개 가고 있던 거,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는데 교황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무한! 너무 억측 아닌가? 아닙니다, 교황님.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들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빈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미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테러 행위도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인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조금은 늦은 것 같아요. Too late. 왜냐하면 이미 교황청에서 우려하는 예언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악마 같은 짐승 새끼가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태어났어. 주인공은 부대사예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이제 뭐 한 30대 중반? 초중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부대사예요. 엄청 높은 사람입니다. 현재 이탈리아에 있고요. 이탈리아에 있는 미국의 대사를 보좌하고 있는 부대사.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체계 같은 건 잘 모르지만 이 영화에서 나오는 사이즈나 사람들의 대우 같은 걸 보니까 대사가 거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대사는 약간 시장쯤 되는 것 같고 존나 파워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주인공은 이제 30대 초중반 정도 된, 하지만 벌써 부대사로 있는, 어느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지도 중요한데 이탈리아에 파견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겠죠. 사람이고 아내가 출산을 하고 있는데 업무를 보다가 급하게 병원을 찾습니다. 엄청 독실한 크리스찬인지 기독교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있고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요. 아내는 어때요? 아내는 괜찮습니다. 근데 아이는 죽었습니다. 아내가 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대를 할 수 있었고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유산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부인한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요? 자궁 출혈이 너무 심하셔서 자궁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이를 가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기독교 병원에 있는 프리스트 신부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제안을 합니다. 아드님이 죽었을 때 바로 옆방 출산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도 사내 아이고요. 그 엄마는 우리 병원에서 돌보던 미혼모인데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뭐 어쩌라는 거요? 데려가시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아내가 너무 상심이 크실 거예요. 그렇긴 해. 그러니까 실제 친아들은 출산 중에 죽었어요. 근데 옆방에서
출산 중에 엄마가 죽은 아이를 대신 데려와서 아내한테는 아이가 죽었다고 말도 하지 않고 바꿔치기만 하자는 겁니다. 의사가 아니고 신부가, 물론 신부 겸 의사입니다. 이 신부는 성경에 어쩌고저쩌고를 좀 인용해서 이 아이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신의 뜻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많이 흔들리고요. 그 무엇보다 이 사람이 굉장히 서윗해서 아내가 이 세상의 1순위예요. 그래서 아내가 상처받는 게 너무 싫어서 수락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나왔다시피, 그리고 원래 오맨의 원작에서는 이 아이가 약간 불길한 아이라는 걸 숨겨요. 초반 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그냥 어떤 집에 찾아온 아이, 힘들게 찾아온 아이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메이크작이다 보니까 사람들 어차피 내용 다 알잖아. 그래서 초반부터 숨기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축복의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아까 교황청에서 우려했던 짐승의 아이가 태어난다고 했던 그 아이예요. 당연히 남자 주인공은 그 사실을 모르고요. 이 애를 줬던 신부님도 어떻게 알아요? 얘가 그런 아이인지 알 수가 없지. 엄마한테 아이를 데려다 주자 엄마가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피를 많이 흘려서 이제 기절해 있다가 당연히 너무 행복해합니다. 아무튼 그 아기를 입양 혹은 낳아서 웬일인지 일이 좀 잘 풀립니다. 아까 제가 남자 주인공을 부대사라고 소개했잖아요. 근데 아까 아이를 낳았던 때는 부대사가 아니었고요. 그냥 대사관 직원이었고요. 아이가 한 2~3살이 됐을 즈음에 부대사로 승진합니다. 엄청나게 젊은 나이에 승승가도 탄탄대로를 걷고 있어요. 대사와도 사이가 굉장히 좋고, 물론 이 남자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남자는 갓파더가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남사벽이야. 뭔지 알겠죠? 약간 뭐 클린턴 집안하고 약간 친척인 집안, 약간 요런 느낌이라 이 남자의 대부가 대통령이야. 미국 현직 대통령. 그래서 아내한테 내가 혹시 대통령 빨로 부대사가 된 거 아닐까? 나 조금 죄책감 들어. 나 비리 부대사인가? 아내가 응원을 해줍니다.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번 부대사 후보에는 대통령의 동생도 있었잖아요. 제발 지그들끼리 다 헤쳐먹고 있어. 부대사 후보 한 명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 부대사 후보 다른 한 명은 자기 동생. 제발 지그들끼리 다 헤쳐먹고 잡아놨네. 어쨌든 주인공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동생을 이기고 부대사가 됐으니 당신의 능력으로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경사가 나게 되는데, 이번에 모시고 있는 대사님이 현재 이탈리아에 있었잖아.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인데, 영국 사람인가? 아니, 미국 사람 맞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인데 영국으로, 잉글랜드로 파견지가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사가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좀 선진국들 위주로 가고 이렇게 되잖아. 영국으로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영어권이 좋을 거고, 이탈리아보다는 좀 영국을 더 선호해. 그리고 영국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노른자인가 봐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축하한다고 굉장히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영국으로 떠나는 날입니다. 대사님 차, 부대사가 탄 차, 앞뒤로 호위차 해가지고 진짜 뭐 국회의원 이상으로 굉장한 호의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시내 쪽에서 어떤 사고가 나서 차량 정체가 일어났어요. 차들이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대사도 약간 야마가 돌았어요. 야, 그거 좀 어떻게 해봐. 아, 죄송합니다 대사님, 지금 꽉 막혔습니다. 정차에서 서 있는데 저 위에서 마치 데스티네이션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거지들 중에서 쇳덩이를 주워서 갖다 파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 어떤 한 거지가 맨홀 뚜껑을 따가지고 훔쳐서 갖다 팔려고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맨홀 뚜껑이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서 줄을 매달라서 끌고 가고 있었어요. 맨홀 뚜껑을 여기 이렇게 이고 갖다 팔면은 대충 한 5만 원은 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끌고 가다가 어떤 공사장에 있던 차를 좀 급한 경사길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뭘 이렇게 바퀴에다가 괴놨는데, 그 맨홀 뚜껑이 그 괴놓은 걸 쳐서 빠져버려. 그래서 그 공사장에 있던 차가 스르스르 흘러내립니다. 후진으로. 그리고 그 차는 대사가 탄 차에 정확하게 들이박아버리고요. 다행히 대사가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 차는 알고 보니 정유차였습니다. 차에서 빵꾸가 나서 창문을 열고 있었던 대사 차량 안으로 휘발유가
무지막지하게 쏟아져 들어왔고요. 마침 누군가 땅바닥에 버려놨던 담배 꽁초에 불이 붙어서 대사가 탄 차는 대폭발을 해서 대사가 현장에서 즉사해버립니다. 그렇게 남자 주인공은 부대사가 된 지 며칠 만에 대사가 되어버립니다. 남편은 또 죄책감에 시달려요. 부대사가 된 것도 사실 약간 내 가문빨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대사가 되어버리다니, 특히나 대사님이 그런 사고로 돌아가신 덕으로 내가 대사가 되어서 나 너무 힘들다. 아내는 또 용기를 줍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사고잖아요. 그렇긴 해. 런던 집으로, 런던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어쨌든 가게 되고요. 영국에서 준비해준 집은 어마무시하게 으리으리으리했습니다. 천장 높이가 한 진짜 7, 8m는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궁전 같은 집을 줬고요. 물론 집이 오래되긴 했는데 아마 과거에 잉글랜드의 어느 백작이나 후작 같은 사람들이 쓰지 않았을까 싶은 고풍스럽고 고급스럽고 굉장히 큰 대저택을 받게 되고요. 이곳이 이 영화의 무대입니다. 어쨌든 이 집에 와서도 내가 살기에는 집이 너무 큰데 하면서 계속해서 조금 죄책감을 느껴요. 하지만 어찌됐든 아들을 낳고 나서 승진도 확 하게 되고 대사까지 되게 되고 막 집도 되게 큰 데에서 살게 되는 등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정보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초반에 이 아이가 약간 불길한 것처럼 그려지더니 전혀 아니네, 좋은 일만 일어나네, 오히려 아빠 엄마의 앞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을 치워주고 있네, 뭐야?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악마는 본디 처음에는 좋은 일들만 해준다는 거. 우리 데스노트 때도 사신 나왔을 때 처음에는 데스노트 주면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 하다가 주인공 X되고 나니까 너 이제 재미없어졌어 바이바이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 그리고 참고로 데스노트를 쓴 사람은 천국도 지옥도 갈 수 없다는 거 내가 얘기했었던가? 깜빡하고 이제 얘기해줬다 미안 이러고 가버리잖아 새끼가. 그리고 예전에 미국에서 나오는 이 악마 영화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삼거리 악마거든요. 이제 삼거리에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를 하고 뭐 이렇게 악마를 불러내서 그 악마하고 계약을 맺으면은 살아생전에는 본인의 소원을 이루지만 대신해서 죽고 나서 그 악마의 하수인이 된다는 뭐 그런 것도 있죠. 원래 악마들은 좋은 걸 먼저 주고 나쁜 걸 뒤에 줘요. 천사들은 반대죠. 처음에는 너한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믿어 이 새끼야, 믿어. 이 중에서 못 믿은 새끼들이 이발 너무 힘들잖아요 이러면은 천사는 벌을 내리죠. 천사는 원래 무서워요. 근데 믿습니다, I believe, 끝까지 믿은 새끼한테는 엄청난 축복을 주잖아요. 힘과 권능을 주고. 그래서 여기에서 악마도 사실은 지금 초반 부분이라 좋은 걸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가 6살이 되자 드디어 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고로 이제 이 영화 원작에서는 아마 그럴 건데 1966년 6월 6일 6시 06시 6분 6초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66666666. 아까 대사님 죽을 때도 6시 6분 6초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것도 6살 때. 아이의 6살 생일이 되었습니다. 미 대사의 생일이고 또 워낙 이제 또 가문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생일 파티가 어마무시하게 크게 열렸습니다. 뭐 생일 파티 열리는 곳 자체가 일단 뭐 어마무시한 대저택이고 거의 뭐 성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이 대충 한 200명은 있는 것 같아요. 생일 파티인데. 여기 이제 한 기자가 사진을 막 여러 장 막 찍고 있고요. 이 기자는 사실상 미국 대사의 아들의 생일 파티에 관련된 사진을 찍기보다는 뭐 건수 없나 해서 가자미 눈을 뜨고 뭐 건수 없나 이러면서 사진을 막 찍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나가는 집안답게 보모가 있었어요. 베이비시터랑. 이 베이비시터는 뭐 대충 한 30대 중반 정도 된 분인데 어디선가 무언가가 날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엄마한테 넘겨주고 나서 뭐지?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은데 하고 좀 먼 곳을 쳐다보니까 시커먼 개가, 후쿠처럼 리트리버 같이 귀여운 개 말고 좀 무섭게 생긴 시커먼 대형견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보모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아파트 기준으로 대충 한
5, 6층쯤 돼 보이는 이 집의 꼭대기에 올라간 다음에 목에 밧줄을 묶고 자기가 돌보고 있는 남자 주인공의 아들, 이름이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을 부릅니다. 데미안!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200여 명의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죠. 뭐야 왜 저래 저기 왜 올라갔어? 밧줄 뭐야, 목에 건 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보모가 갑자기 데미안, 전부 널 위한 거야, all for you, 이러고 투신해서 죽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이제 패닉에 빠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고요. 데미안은 자신의 보모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아이를 괜찮아? 하면서 아빠가 안아주고 있는데, 데미안은 그저 아까 보모를 쳐다보던 개를 쳐다보며 살짝 미소 짓고 손을 흔들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좀 굉장히 좀 섬뜩해요. 이제 이 일이 대서특필이 됩니다. 미 대사 아들의 생일 파티에서 보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그래서 대사가 이제 출근을 하는데 기자들이 많이 몰려와 있고, 그 중에서는 어제 집에서 무슨 건수 없나 찾아보고 있던 그 눈빛이 날카로운 기자도 있었고, 주인공 아저씨하고 부딪혀가지고 카메라가 고장납니다. 주인공 아저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I'm sorry, 미안해요, 카메라 청구하세요 하는데, 제가 그냥 빚 하나 진 걸로 하죠, 이러고 서로 헤어집니다. 이 기자도 처음에 인상이 좀, 관상이 좀 안 좋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진짜 그냥 특종을 놀릴 뿐이었어요. 억까하지는 않고. 그리고 주인공 아저씨가 대사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긴 시청 같네요. 시청 같은 데서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비서가 와서 신부님이 오셨는데 잠깐 만나자고 하던데요. 만납니다. 브레넌 신부라고 하는 분이었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나이가 좀 많으신 분입니다. 대충 한 60대 와서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다고. 보통 대사는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신부가 찾아오는 일은 없기 때문에 만나봅니다. 그리고 신부는 다짜고짜 인사도 하기 전에 우리한텐 시간이 얼마 없소,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요. 예? 저 성당 다니는데요. 지금 당장 용서를 구하시오. 아니, 성당 다니니까요. 주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서 그래야만 악마의 아들로부터 안전해요. 개소리를 합니다. 기분이 좀 나빠졌어요. 안 그래도 아들의 보모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아들 때문에 조금 날카로운데, 악마의 아들로부터 살아남는 방법을 갑자기 와서 얘기를 해주니까 기분이 좀 나빠졌어. 그래서 뭔 소리 하시는데요, 좀 투명스러워지니까 책임을 져야지요. 당신이 받아들였잖소. 당신 아들, 나도 그 병원에 있었소. 주인공 아저씨가 찔리죠. 캥기죠. 자기 아들이 진짜 자기 아들이 아닌 건 자기와 그 당시 병원에 있었던 신부님 단 둘밖에 모르고, 그 신부님은 이 비밀을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사실이 진짜로 퍼져나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신부님은 그 당시에 병원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라 알고 있었어. 주인공 아저씨는 그 비밀이 퍼져나갈까봐 무서워서 다시 와서 대화를 시도하는데, 신부님이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악마의 탄생을 목격했고 그 악마가 당신의 아들로 입양되는 것에 나도 관여를 했어. 그래서 우리 둘 다 죄인이고 더 시간이 늦기 전에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주인공 아저씨는 자기가 가진 비밀이 들킬까봐 이야기를 더 들어보려고 했지만 너무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하니까 그냥 돌아가시라고 하고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가당치도 않은 얘기가 뭐냐면, 당신 아이의 어미는 사람이 아니요, 난 그 악마를 낳은 어미를 보았소. 그 악마 어미는 늑대요. 상식적인 대화가 되겠냐고. 야, 네가 네 애 아닌데 네 애인 척하면서 애 데리고 간 거 내가 봤어. 아이고 못니나. 아유, 얘기 좀 합시다. 야, 근데 너 그거 알아? 네 애 낳은 엄마, 아니 어미 뭐요? 늑대가 나왔어. 예? 네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애 있지? 늑대가 나왔다니까? 이런 걸 무슨 대화를 하냐고. 그래서 대사관에서 쫓겨나요. 늑대요? 이제 집에 돌아와서 새로운 보모 미팅을 합니다. 아내가 하고 있었고요. 남편이 이제 돌아와서 마지막 분을 같이 인터뷰를 하는데, 좀 이상하게도 연락했던 회사에서 이력서를 보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팅이 끝난 줄 알고 밥이나 먹을까 하고 있는데, 한 명 더 남았는데요 라고 비서가 알려주는 거야.
이력서 다 봤는데 근데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들어옵니다. 굉장히 멀끔하게 생기셨어요. 아, 네네. 뭐 일단 앉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면접 끝난 줄 알았는데 아, 저런. 이거 이 소개해주는 중개 회사에서 이런 실수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력서를 갖고 댕겨요. 가방에서 이력서를 꺼내서 주는데 좋은 대학교 나오시고 경력도 기시고 뭐 엄청난 베테랑이죠. 인상도 좋고. 그래서 이분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뭐 다들 여러분 예상하시다시피 이 전 보모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 이유, 이 보모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여자는 사탄을 숭배하는 미친년입니다. 약간 스포인데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탄의 아이인 이 주인공의 아들을 사탄답게 키우려고, 악마답게 키우려고, 그리고 우리 이 악마의 자식 새끼를 누군가가 해코지하지 않을까 지켜주려고 보모로 자원 입대를 한 사탄 숭배자 미친년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막 밝고 똑똑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목적은 단지 사탄의 자식을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데미안하고 처음으로 마주하는데 이 여자분이 연기를 진짜 잘하시거든요. 데미안을 보자마자 바로 감동하는 눈빛을 보냅니다. 맞았군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이제 사탄의 자식 새끼가 태어날 것인 게 어느 예언서에 쓰여져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사탄 숭배자 새끼들도 알고 있어요.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있어. 찾은 거야. 열심히 찾다가 뭐 여러 후보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분도 사탄의 자식을 케어하기 위한 어떤 후보 중에 한 명이었고 와서 혹시나 저씨나 하고 애를 딱 봤는데 보자마자 자궁에서 느낌이 딱 오는 거지. 찌릿찌릿한 게 딱! 그래서 감동을 해버린 거지. 그리고 애가 진짜 소름 끼치는 게 이 보모를 보자마자 이렇게 눈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말도 안 해요. 싸가지 없이. 보모를 유심히 쳐다보는데 보모가 마치 서로 무언가 텔레파시를 보내듯이 데미안, 날 경계할 필요 없어. 널 지켜주러 왔단다. 라고 하니까 데미안이 이 시각에 아까 그 기자 아저씨는 사진 찍었던 걸 현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묘한 걸 발견합니다. 그 죽은 보모 있죠. 보모 사진에 목부터 하늘까지 까만 그림자가 있는 게 현상이 됐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거 뭐야, 씨발. 뭐 빛 들어갔나? 했어. 별 생각을 안 했어. 근데 불길을 하긴 해. 왜냐면 이 양반도 이제 기독교 신자야.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뭐 공부를 따로 했든지. 근데 그 여자분이 목을 이렇게 매셨잖아. 근데 이번에는 또 대사를 만나러 갔던 신부를 또 이 사람이 혹시나 뭐 있을까봐 사진을 찍어뒀는데 그분한테는 약간 빛이 좀 밝은 빛이 약간 이 모가지 등 쪽으로 이렇게 곧게 딱 뻗어 있는 거야. 그래서 좀 불길한데? 이러고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데스티네이션처럼 이 양반이 찍은 사진에 이 사람들의 미래가 조금씩 암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 가는 날, 일요일입니다. 원래 너무 아기 때는 좀 성당에 민폐가 될까봐 안 데리고 갔는데 이제 6살 생일이 지났으니까 데미안을 성당에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데미안 정장 입혀가지고 몇 시까지 대기시키세요, 보모? 라고 말을 했어. Yes, ma'am. 알겠습니다 해서 시간이 딱 됐는데 안 내려와. 보모가 저 위에 있어, 싸가지 없이. 데미안 왜 안 내려와요? 저기 데미안이 좀 아파요. 예? 방금 전까지 멀쩡했잖아요. 지금 열도 나고 그러는데 예배 시간이 참 길잖아요. 오늘은 안 가는 게 어떨지. 엄마가 좀 긁힙니다. 저 위에서 지 마음대로 정해버리니까. 시끄럽고 5분 안에 밑으로 내려보내요. 데미안이 옷을 차려입고 차를 탑니다. 성당 가는데도 막 에스코트 차량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대우가 좋더라고요, 대사가. 근데 성당 근처에 다다르고 데미안 시야에 성당이 보이자 데미안의 표정은 무섭게 변하고요. 갑자기 공황이 온 것처럼 발작을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특히나 엄마를 공격합니다. 엄마의 머리카락을 잡고 막 쥐어뜯고 손톱으로 얼굴을 핥히고 난리가 납니다. 대사인 아빠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차 문 열고 내리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사진도 찍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아들의 보모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애가 이렇게 지랄발광하고 있는 게 또 찍히면은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아내는 속마음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왜? 나 데미안한테 그다지 모성애가 안 느껴져.
미안해. 사실 처음부터 그랬는데 내가 너무 나쁜 년인 것 같아서, 당신이 날 미워할 것 같아서 얘기 못했어. 나 미안해. 내 아들인데 모성애가 안 느껴져. 고맙네. 남편은 좀 당황합니다. 진실을 말할까 말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뒤이어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치 정말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았어. 감 좋네. 뭔가 달라. 데미안은 보통의 아이들과 달라. 일단 아내가 좀 멘탈이 안 좋은 상태니까 재우고 아들 방으로 갑니다. 아들 방에 가서 아들을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으르렁 소리가 들립니다. 뭐지? 나 개 싫어하는데 우리 집에 개가 없는데. 방이 존나 커요. 다 커. 여기 화장실이 우리 집만 해요. 메인 화장실이. 여기 부엌은 우리 집 한 2배만 해요. 그래서 애 방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애 침대에서 애를 만지고 있었는데 저기 개가 있는지 몰랐어. 집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애기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으르렁 하는 거야. 봤더니 까만색 대형견, 흑구같이 생긴 까만색 대형견이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아니 우리 집에 개가 없는데 웬 대형견이 여기 와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야. 로트와일러입니다. 근데 보모 아줌마가 들어와서 네 마스터잖아. 으르렁거리면 어떡해? 걔한테 얘기하는 거야. 주인공 아저씨가 이 개는 뭡니까? 아줌마? 제가 데려왔어요. 상주하시는 이모님이신데 집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로트와일러 성견을 참고로 로트와일러는 이제 맹견으로 분류돼서 우리나라에서 산책을 시킬 때 반드시 목줄을 해야 되고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아저씨가 약간 뇌정지가 왔어요. 뭐지 이거? 잉글랜드 문화인가? 저 개 싫어하니까, 그리고 애한테 위험하니까 당장 밖으로 내보내세요. 저 그게 뭐요? 왜요? 왜 토달아요? 나 대사야. 데미안이 좋아해서 데려온 거예요. 데미안을 잘 따라요. 토달지 마시고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걔 밖으로 내보내세요.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번 말하게 하지 마세요. 아줌마는 조금 띠거운 표정으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됐고요. 데미안이 최근에 좀 안 좋은 일들을 겪었잖아. 그래서 데미안이 좋아하는 동물원에 가기로 합니다. 데미안이 동물원에 가자마자 실내 동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큰 대형 동물원은 아니고 약간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그 정도의 동물원인데, 데미안이 동물원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동물이 데미안을 쳐다봅니다. 진짜 모든 동물이. 원숭이, 개, 돼지, 새, tap새 씨발 다 쳐다봐 데미안을. 동물들은 느끼는 거야. 데미안이 그 중에서도 원숭이 우리 쪽으로 다가갔어요. 데미안이 원숭이를 쳐다보고 있어요. 엄마가 데미안을 부릅니다. 데미안? 데미안. 참고로 이 영화에서 엄마가 데미안을 대충 10번 정도 부르는데요. 이 새끼 단 한 번도 대답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어린 친구한테 새끼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얘 사람 새끼 아니니까, 늑대 자식이니까, 악마 자식이니까 그냥 새끼라고 하겠습니다. 이 새끼는 씨발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어쨌든 원숭이 우리 앞으로 엄마가 갑니다. 뭐 하고 있어? 원숭이가 신기한 거야? 원숭이 IQ가 몇인 줄 아니? 무서워해요. 너 동물 좋아하잖아. 원숭이가 왜 무서워? 아니, 원숭이들이 날 무서워해요. 엄마가 원숭이를 탁 쳐다보니까 원숭이 새끼들이 데미안 오기 전까지는 우기기! 우기기! 바나나 내놔! 우기기! 이러고 있었는데 데미안이 오자마자 겁에 질려있어. 그래서 엄마가 원숭이들이 좀 이상한가 보다. 우리 새 보러 갈까? 새 우리 쪽으로 갔더니 새들이 연병 를 떠는 거야. 우리 고릴라 보러 갈까? 고릴라를 보러 갔더니 고릴라들은 이제 깡이 좀 있어. 그래서 다른 조만한 애들은 다 겁내기만 하고 도망만 갔는데 고릴라는 갑자기 몸을 펴더니 공격적인 태세에 전환을 하는 거야. 그리고 유리 있지? 유리에다가 펀치를 계속 먹여가지고 꽝꽝꽝 쳐서 유리가 금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상대피합니다. 연기가 아닌 것 같은 데는 무슨 말이야 이 새끼야 이씨. 사왕 하니까 이게 기어오르네 이 새끼야. 난 이무야 이 새끼야. 흑이무. 깝치지마. 사왕 임명을 내가 한다고. 이모 아님 꺼새끼야.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아저씨는 다음날 저녁쯤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행사 참여를 합니다. 요건 이제 좀 고급진 행사예요. 그래서 잉글랜드 총리도 오고 국회의원들도 오고 이런 곳이에요. 근데 또 그 신부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5분만 좀 대화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아저씨가 어디 다리 밑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다리 밑에 가서 대화를 좀 나누는데 하필 또 그날 비도 억수로 내렸습니다. 아저씨가 남들한테 들려서 좋을 일도 없으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했겠죠.
5분 주겠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요? 유태인들이 시온에 들어가고 해성이 나타나 로마 제국이 일어나면 우린 죽어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 몇 장 몇 절에 나온 겁니다. 영원한 바다에서 그가 일어나 군대를 만들고 전쟁을 일으켜 인류를 멸망시키리라. 신부님, 와이프가 위험하다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기로 한 거잖아요. 뭔 소리예요? 만날 때마다 전도를 하셔. 성당 다닌다고 몇 번 얘기해요. 그게 아닙니다. 메기도로 가요. 제즈릴의 도시 부겐하겐이라는 사람을 찾아요. 아이를 죽일 방법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뿐입니다. 아니 뭔 소리냐고. 와이프 위험하다며. 우리 와이프 뭐 왜 위험하냐니까. 놀라지 말고 들으시오. 선생의 아들 악마의 자식입니다. 커다랗고 시커먼 자칼이 그 짐승을 낳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저 가겠습니다.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깐만, 내 말을 못 믿겠습니까? 당신의 아내는 지금 임신했어. 내 이럴 줄 알았어. 우리 와이프 지금 자궁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컷 당신의 아내는 자궁을 적출한 적이 없소. 뭔 소리예요? 자궁 적출한 거 당신 눈으로 보았소? 거기까지 보이진 않지요. 병원에서 그자가 당신을 속인 것이오. 당신의 아내는 순산하였소. 뭐요? 그리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요. 악마의 자식으로. 뭐요? 그리고 당신의 아내가 지금 임신을 했으니 자신의 입지가 위태해질까 아이를 죽이려고 할 거요. 뭐요? 아이를 죽이고 나면 아이를 죽인 것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 당신의 아내를 죽일 거요. 뭐요? 내 말 잘 들으시오. 시간이 없어. 뱃속에 있는 당신의 진짜 아이, 당신의 아내, 그리고 당신까지 지키고 싶으면 그 아이를 죽이시오. 일어나지 마세요. 나 좀 살려줘. 또 뭔데요? 사실 난 췌장암 4기라네. 그게 뭔 상관인데요, 이발. 나는 평생 크리스찬의 몸을 바쳤어. 신부요. 천국에 가는 것이 당연하지. 근데요, 당신의 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걸 내가 도왔단 말이오. 그 아이는 악마의 자식인데 그 일을 도왔으니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래서 그 일을 전부 되돌려 놔야 나도 천국에 간단 말이오. 제발 그 아이를 죽이고 나 좀 천국 좀 갑시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은 전부 사실이오. 환장하겠다 진짜. 근데 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아마 좋은 건 줄 알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성경이나 이런 걸 잘 모르지만 이 워낙 고문서다 보니까 진짜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재앙이고 어떻게 해석하면 막 축복이고 어떻게 해석하면 착한 사람이고 어떻게 해석하면 나쁜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아이가 처음에는 뭔가 신에게 선택을 받은 그런 아이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약간 메시아처럼. 근데 알고 봤더니 악마의 자식인 거야.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아저씨는 일단 아내가 임신했다 한번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약간 귀가 솔깃하긴 하지만 어쨌든 집에 가버립니다. 신부님은 주인공을 만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엄청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무언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 천둥, 번개들이 마치 자신을 잡아먹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근처에 있는 대형 성당으로 갑니다. 근데 마침 그날이 성당 휴무일에서 문이 잠겨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담을 넘어서 성당으로 들어갑니다. 성당 정문 문을 열려고 하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성당 정문을 잠궈버리고요. 성당 정문의 저 윗부분에 갑자기 낙뢰가 떨어지고 위에 있던 길다란 마치 창과 같은 철 기둥이 낙뢰를 맞아서 끊어져 버리고 그 창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고 신부 아저씨의 가슴을 정확하게 관통하고 땅에 박힙니다. 신부님 돌아가셨습니다. 안 그래도 심란한 대사 아저씨. 근데 이번엔 기자가 찾아옵니다. 또 뭔데요? 저 머시기 신부 아시죠? 그 사람 얘기면 꺼내지도 마요. 둘이 한패야? 꺼져. 다신 찾아오지 마. 그 사람 죽었어요. 뭐요? 잠깐만 저한테 시간 좀 주세요. 하고 그 기자 아저씨 작업실로 갑니다. 자, 당신의 보모입니다.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하지 말죠. 아니 사진 좀 자세히 보세요. 여기 목부터 까만 게 이렇게 엉켜있고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마치 목을 매단 줄처럼. 장난칩니까? 서프라이즈예요? 신부님 사진도 제가 찍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신부님은 등하고 가슴 쪽에 이렇게 하얀 노란 빛 같은 게 관통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뭔데요?
그래서 뭐 신부님이 그래서 죽었다고요? 신부님이 돌아가신 사진을 보여줍니다. 창이 여기 관통해서 이렇게 돌아가셨죠. 이제 주인공 아저씨도 시겁시겁하기 시작합니다. 아, 에반데. 그리고 그 시각, 보모녀는 데미안한테 밥을 먹이고 있다가 아주 기분 나쁘게 웃습니다. 데미안이 뭔데? 하고 표정으로 얘기하니까 그 보모년이 어딘가를 쳐다봅니다. 그곳에는 킥보드가 있었습니다. 자동 아니고 수동 킥보드. 수동 킥보드는 옛날부터 있었죠. 데미안은 킥보드를 타고 집안 곳곳을 누비기 시작합니다. 그때 엄마는 계단 난간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위에 걸려있는 화분에 이렇게 물을 주고 있었고, 층수로는 대충 3층 정도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집이 워낙 층고가 높아서 웬만한 집에 한 5층쯤 되는 높이입니다. 3층이긴 한데, 데미안이 엄마를 발견하고요. 왠지 더 빠르게 킥보드를 페달링 하고요. 엄마가 밟고 있는 의자를 킥보드로 툭 칩니다. 솔직히 누가 봐도 일부러 쳐요. 이 새끼 이거. 엄마가 갸우뚱 넘어지며 가까스로 화분을 잡습니다. 화분은 천장에 연결되어 있었죠. 근데 그 화분을 달려고 해놓은 쇠사슬이 해봐야 철사 같은 거잖아. 곧장 끊어져 버리고요. 다행히 난간에 매달립니다. 3층 난간에. 엄마는 데미안한테 얘기합니다. Please. 데미안은 엄마를 그저 아무 감정 없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을 뿐이고요. 엄마는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합니다. 추락하는 엄마를 보면서 데미안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아, 잠시만요. 지금 코 고는 소리가 좀 심한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이게 지금 흑구인데요. 근데 흑구가 지금 잘 시간인데 자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흑구, 그만해. 방금은 이제 고추 앓는 소리입니다. 못할게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방금 흑구입니다. 지금 흑구. 지금 흑구가 지금 이렇게 자고 있는데 코를 계속 골고 있어요, 지금. 이 시커먼 게. 흑구랑 내가 데미안이야, 지금. 오맨이야. 이걸 지금 깨울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 고는 소리 지금 뭐 별다른 뭐 이상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진짜로 한 새끼가 코를 고는 소리입니다. 흑구는 왜 이렇게 자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잡니다. 얘는 자기 얘기하는 걸 알거든요. 흑구라고 하면 자기 얘기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깼습니다. 흑구 그만. 아무튼 이어가겠습니다. 흑구는 질투 안 해? 딴 개가 있어야 질투를 하지. 아마 근데 질투가 있을 거예요. 레브라도가 좀 그래요. 자, 아무튼 엄마가 지금 추락했죠. 아, 저거 집 안 지켜도 되고 너무 편하면 저렇게 잔다고? 싸가지 없는 저거 집을 지켜야지 저기. 당연히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고 남편이 도착을 했습니다. 유산을 너무 당연히 했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온몸을 아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척추, 경추, 팔, 다리 다 다쳐서 살아있는 게 기적인 상태고, 정말 다행히도 뇌는 뇌진탕 증세 말고는 없어서 본인의 의식이긴 합니다. 아내는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남편을 보고 별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 떨며 딱 한마디만 합니다. 날 죽이지 못하게 해줘. 뭐라고? 귀를 가까이 대니까 아내가 얘기합니다. 날 죽이지 못하게 해줘. 주인공 아저씨는 착잡한 마음으로 집에 왔습니다. 근데 집에 또 그 까만 개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새끼가 주인공 아저씨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하고요. 아저씨와 술래잡기 게임이 시작되고, 아저씨가 참 다행히 좀 기지를 발휘해서 그 개새끼를 어디 창고 같은 데다 가두는데 성공합니다. 기자 아저씨를 이제 다시 만나서 저번에 신부님, 돌아가신 죽은 신부님 있죠. 그분이 만나라고 한 사람을 이제 만나러 가기로 하고, 기자가 얘기합니다. 저번에 당신 가족들 사진 찍을 때 거울에 비친 나도 찍혔거든요. 저 좀 보세요. 자기 사진을 보여주는데 기자 아저씨 목에도 시커먼 게 찍혔습니다. 그래서 신부 아저씨랑 비슷해요. 나 좀 살려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먼 길 떠나서 어느 뭐 시골에 있는 성당으로 갑니다. 그 시골에는 온몸이 화상으로 일그러지고 자기 사지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눈까지 한쪽이 먼 한 신부님이 계셨고요. 그 신부님은 말도 하지 못하셔서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글자로 써서
어디로 가라라고 알려줬어요. 그곳은 공동묘지였고요. 그 공동묘지에 들어가니까 데미안의 엄마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덤을 겨우 찾아보니까 그 데미안의 엄마 무덤 옆에는 출산하자마자 이제 죽은 아이의 무덤이 같이 있었어요. 두 개의 무덤. 이제 둘이서 열심히 엄마의 무덤 먼저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이 아닌 누가 봐도 짐승의 유골이 들어있습니다. 약간 네 발 달린 짐승. 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뭐 늑대일 수도 있고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아마도 늑대의 유골이 들어있습니다. 돌아가신 신부님이 그랬죠. 그 아이의 어미는 늑대라고. 까만색 늑대. 초기 발동해서 옆에 있던 아이의 무덤도 열어보는데 그 무덤에는 정말 손바닥만한 사람 아이가 유골이 되어 있었고요. 머리에는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주인공 아저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아이는 정말로 죽지 않았었구나. 이 씨벌놈들이 이 괴물의 아이를 내가 데려가게 하려고 진짜 내 아이를 살해했구나. 개자식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무너무 빡이 돌았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어디에선가 으르렁 소리가 들립니다. 또 시커먼 되게 큰 개가 존나게 뛰어와서 주인공 아저씨를 공격했고요. 개가 한 마리 더 있어서 기자 아저씨도 공격을 당했습니다. 둘이 정말 운이 좋게 가까스로 담을 넘어서 죽지는 않았지만 둘 다 좀 꽤 다쳤습니다. 뭐 움직이지 못하고 그 정도는 아닌데 팔이랑 다리 같은 데를 좀 물려서 조금 다쳤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 마치 주인공이 자리를 비운 걸 안다는 듯이 이 보모녀는 데미안을 데리고 엄마를 병문안 갑니다. 지금 진통제 먹고 주무시고 계셔서 병문안이 안 된다고 간호사가 얘기하지만 친아들이 엄마 힘내라고 꽃하고 편지 써서 왔는데 요것만 좀 놓고 오면 안 될까요?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들어가서 엄마한테 뭔지 모를 액체를 주사하고 입과 코를 막아서 살해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조금의 소리는 들릴 수 있잖아요. 입을 막고 있어서. 그리고 여기는 미국 대사의 아내가 중증으로 입원해 있으니까 밖에 경찰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경찰이 소리를 듣고 들어올 만한데 데미안이 그 경찰을 쳐다보자 그 경찰은 마치 꿈의 세계로 들어간 듯이 눈을 뜬 채로 잠자는 듯이 가만히 서 있게 되었고 그 꿈은 대단한 악몽인 것처럼 땀을 뻘뻘 흘리고 손발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보모년이 엄마를 죽이고 나오자 데미안이 이 사수를 풀었고요. 그렇게 그 둘은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주인공 아저씨는 그 성당을 찾느라 지금 외지에 있었잖아요. 외지에서 아내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고요. 이제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 애는 악마의 자식이구나. 빡도네. 그래서 원래는 긴가민가 했지만 아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안다는 사람을 굉장히 먼 길인데 찾아가서 방법을 듣게 되고요. 그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뭐 6개인가 7개의 칼이 있는데 그 칼을 순서대로 아이한테 박아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뭐 설명이 좀 있는데 첫 번째 칼은 육신을 죽이는 칼. 그래서 정확하게 심장을 찔러야 합니다. 두 번째 칼은 영혼을 죽이는 칼. 그래서 뭐 머리에 찔러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을 알려줘요. 아저씨는 이 아이가 이제 제대로 된 애가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막상 그 6살짜리 애한테 이런 칼을 박아 넣으라고 하니까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인공 아저씨가 좀 긴가민가 하니까 이 방법을 알려주던 사람도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그 애 죽여야 된다니까. 내 말 똑똑히 들어. 걔한테 표식이 있어. 666 몸에 써 있을 거야. 아니 없어요. 있다고. 절대 없어요.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계속해서 목욕시켰습니다. 그런 거 본 적 없습니다. 머리구만. 머리카락에 있구만. 없다고요. 뛰쳐나가 버립니다. 기자 아저씨랑도 싸워요. 기자 아저씨는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인공 아저씨는 씨발 이딴 걸 믿으라고 개소리 하지마 하면서 그 받아왔던 아이템도 집어 던져버려요. 기자 아저씨는 자기 목숨이 달렸으니까 그 떨어진 아이템을 줍습니다. 주로 계단 있는 곳으로 내려가죠. 근데 또 보이지 않는 힘이. 기자 아저씨가 외부 계단입니다. 외부 계단에서 그 아이템을 줍고 있었는데 그 위 지붕에서 인부들이 지붕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인부 아저씨가 망치를 떨어뜨리고요. 그 망치는 그 건물에 달려있는 간판을 치고요. 이 간판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랫부분은 고정되고 윗부분만 망치 때문에 못이 빠져서 이 상태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정확하게 아이템을 줍고 일어나는 기자 아저씨의 목을 원으로 회전하며 목을 쳐버리고 정확하게 목이 잘립니다. 관우처럼 잘려버립니다. 주인공 아저씨는 이것마저 보자 이제 진짜 안 믿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이템을 챙겨 들고 집에 와서 아이 방으로 가봅니다. 자고 있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이곳저곳 가위로 잘라보자 숫자 6개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소름이 돋아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야 하면서 보모가 주인공 아저씨를 덮칩니다. 뒤에서 덮쳐서 목을 조르고요. 아저씨는 보모를 떼어내서 집어 던지고 아이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데 보모가 진짜 무슨 자기 아이를 뺏기는 듯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안 돼, 안 돼, 막 소리를 질러. 주인공 아저씨가 사커킥으로 기절을 시키고 밖에 나와서 애를 차에 태우고요.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삽을 든 보모가 차 유리를 막 뚜까 패기 시작했고요. 유리가 막 다 깨졌고요. 절대 안 된다면서 막 진짜 목숨 걸고 막고 있는 보모를 차로 치여서 죽여버립니다. 와, 보모 진짜 섬뜩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죽이는 방법을 알려준 신부님이 알려준 대로 성당에 갑니다. 성당에서 그걸 해야 돼요.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어. 근데 참 얄궂게도 이 아저씨는 대사잖아요. 대사관저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급하게 나오느라 차가 좀 어디 여기저기를 막 부딪혔어. 그걸 보고 대사관저를 지키고 있던 경찰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옵니다. 성당에 도착해서 애하고 아이템을 들쳐업고 들어가고 순서대로 이제 1번부터 애한테 박아 넣으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이 데미안 새끼가 존나 진짜 역겹게도 살려달라고 하지 말라고 아빠한테 애원을 합니다. 아빠가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특공 경찰이 성당으로 들어오고 아이를 흉기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총으로 쏴서 아빠를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아빠가 사망하고요. 이제 엄마 아빠 다 죽었죠. 아버지의 장례는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말 성대가 맞나 이게? 아무튼 엄청 크게 치러지고요. 이 아이는 무려 미국 대통령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같이 본 영화가 오멘 저주의 시작입니다. 오멘의 약간 프리퀄 같은 겁니다. 이 영화를 뭐 그렇게까지 뭐 추천하지는 않지만 뭐 그렇게 또 뭐 안 하지도 않지만 뭐 브레넌 신부가 나옵니다. 나 이거 볼 때는 몰랐어. 지금 보니까 소름이긴 하네. 아까 췌장암 4기여서 곧 돌아가시는 그리고 데미안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창 찔려서 죽은 아저씨 있죠. 그 아저씨가 약간 젊은 모습으로 뭐 그래도 중년이긴 합니다. 젊은 모습으로 나오고요. 한 노 신부가 와서 그 브레멘 신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모든 게 끝나기를 원하는 거지. 곧 당신도 이해할 겁니다. 한 나이가 많은 신부님이 어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려고 하는 이때 이곳은 성당이었고요. 성당 위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사를 하고 있던 현장에서 약간의 사고가 나면서 하늘에서 쇠파이프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시바 파이프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시바 파이프라고 그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 건물 외벽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파이프가 있어요. 그 아시바 파이프가 하나 떨어지는데 다행히 신부님 바로 뒤로 떨어집니다. 신부님 괜찮으세요? 그럼요. 하고 뒤돌아서 걸어가시는데 오 마이 갓. 머리 뒤통수 부분이 없습니다. 아시바 파이프가 뒤통수를 스치듯이 떨어져서 뒤통수가 없어져 버리셨습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이제 우린 뭔지 알죠. 이 영화 시작 때 보면은 한 여성한테 이상한 의식 같은 걸 하고요. 이 여성의 다리 사이에서 막 피가 막 쏟아져 내리고요. 막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우린 이미 오멘 오리지널 편을 봤으니까 데미안이 만들어지게 된 일과 이분들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과 연관됐던 아까 그 나이가 많은 신부님은 자기가 했던 일을 후회하고 있는 거고 후회하자마자 보이지 않는 힘 때문에 살해당하셨습니다. 이제 배경은 한 성당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성당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배경이 되고요. 이 성당은 고아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아 보육원을.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아이들은 갓난 아이부터 미취학 아동부터 뭐 중딩 고딩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수녀 수업을 받고 있는 친구. 그래서 내일 모레면 정식적인 수녀가 될 수 있고 아직은 수업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를 맡게 되고요. 여태까지 좀 잘해서 이번에 이쪽으로 왔고 그 전에 다른 데서 잘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쪽으로 발령을 받고 여기에서 정식 수녀가 되고 여기 고아원을 이제 같이 운영을 하게 되겠죠. 굉장히 큽니다. 여기 성당도 크고 고아원도 크고 좀 노후되긴 했지만. 그래서 여자 주인공은 이제 다른 데에서 수업을 다 쌓고 여기 와서 이제 정식 수녀가 되는 그런 절차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쭉 여기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수녀가 되는데 같이 이제 수녀가 되기 직전인 애가 우리 이대로 수녀 되긴 좀 아깝지 않아? 라고 꼬셔져서 잔뜩 치장을 하고 클럽에 가서 놉니다. 그리고 자기를 꼬신 여자애는 약간 좀 야시시하게 노는데 여주는 그럴 생각은 없고요. 대신에 어떤 좀 바른 청년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냥 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약간 건전한 댄스 정도만 조금 추고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그래서 침대에서 가까스로 일어나는데 같이 갔던 여자애가 일어났어? 너 빨리 준비 안 하면 늦을걸. 그 여자애는 체력도 좋아. 술 마시고 막 이것저것 막 했는데. 그리고 이 수녀원에서 자꾸 조금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뭐 불길한 일들이. 그래서 뭐 죽음도 일어나고 한 수녀는 무언가 알지 못하는 걸 알아버렸는지 두려움에 떨다가 자기 몸에다가 불을 지르고 스스로 떠나버리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 신부님이 찾아와서 브레멘 신부입니다. 브레멘 신부가 찾아와서 여자 주인공한테 너가 지금 있는 그 성당 있지? 그 보육원 있지? 거기서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벌어지고 있어. 알고 싶지 않은데요? 아니 알아야 돼. 너밖에 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왜 전데요? 넌 외부인이잖아. 그 성당 그리고 그 보육원에서는 이미 매우 나쁜 일이 이전부터 계획 준비되어 있었고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건데 거기 사람들한테는 내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다 그쪽 그 통속이니까. 그리고 너도 얼마 전에 봐서 알겠지만 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결국 죽임을 당해. 근데 너는 외지인이라 내 말을 믿어줄 거잖아. 거기에서 단서 좀 찾아줘. 해서 여자 주인공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데 굉장히 이상한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가임기 여자애들을 약간 통제하고 가임기 여자애들을 일정한 주기마다 독방 같은 데 가뒀다가 꺼내고 하는 등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데미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어떤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직은 불경스럽게도 성당에서 심지어 성당 밑에 있는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가임기 여자애들 이용해서 데미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브레멘 신부는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쪽 성당 사람이 아닙니다. 밖에서 브레멘 신부님을 뭐 만나고 다시 성당에 들어오고 이렇게 첩보 활동을 좀 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저번에 클럽에서 만났던 남자를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남자는 여자 주인공을 보자마자 막 진짜 무슨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하더니 미안해요 몰랐어요 너무 미안해요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막 이러면서 뒷걸음질을 막 칩니다. 그리고 뒷걸음질을 치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차가 와서 또 보이지 않는 힘인지 나발인지 차가 와서 이 청년을 차로 치고 벽에 들이박아버립니다. 시내 쪽이어서 사람들이 와서 막 웅성웅성 거리는데 여자 주인공은 마치 자기 때문에 사고 당한 것 같잖아. 자기 때문에 뒷걸음질 치면서 얘기하다가 차 사고가 난 거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웠지만 사고 현장으로 가서 차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남자를 안아서 꺼내줍니다. 근데 이 남자를 안아서 꺼내주자마자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캬 소리를 지릅니다. 점점 카메라가 롱샷으로 바뀌는데 여자 주인공이 안고 있는 남자는 상반신밖에 없었습니다. 허리 밑에 척추뼈가 드러납니다. 차가 들이박은 다음에 벽에 치여버려서 도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오멘 1편 때도 그랬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불경한 일에 연관된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거나 후회하거나 이 일을 누군가한테 발설하려고 하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죽여버립니다. 이 남자도 이 여자를 보고 죄책감을 느끼고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해서 죽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이제 진짜 이상하다고 느끼고 이 수녀원에 있는 이런저런 곳들을 더 들쑤시고 다니게 되었고요. 어떤 파일을 발견하는데 그 파일에는 산모와 갓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정보들이 적혀 있었는데 누가 봐도 너무 기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들이 찍혀 있었는데 이미 죽은 사진들이 많았어요. 이 자료를 들고 브레멘 신부를 찾아갑니다. 이제 이런 걸 계속 할 때마다 여자 주인공은 꿈을 꾸는데 꿈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진짜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막 괴물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시커먼 늑대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시커먼 두 발로 걸어다니는 염소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요. 막 입이 없는 사람이 나와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얘들도 대충 이제 감을 잡았어요. 이제 머리를 싸매서 브레멘 신부, 여자 주인공, 그리고 젊은 신부 한 명 이렇게 해서 그 자료들에서 어떤 아이를 우리 수녀원에서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고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리에는 666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이 스트레이트로 666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삼각별 모양으로 여기 6, 여기 6, 여기 6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기억해냅니다. 며칠 전에 시내에서 교통사고 당해서 죽은 남자 있죠. 그 죽은 남자가 차에 치이기 직전에 여기를 보라고 신호를 줬었거든요. 이런 씨부랄. 자기 머리를 만져봅니다. 666이 새겨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 좀 하고 살아 약간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여기 머리카락이 나와서 잘 안 보였는데 여기에 666이 있어요. 그리고 클럽을 갔던 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 남자가 꼬셔서 어딘가를 갔고요. 거기에 가서 뭘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이 혼미해졌고요. 거기에는 우리 수녀원 높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늙은이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 수십 명이. 자기는 그곳에서 어느 제단 같은 곳에 올라가게 되었고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와중에 어떤 생명체와 짝짓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단한 반전인데요. 원래 악마의 어미를 찾아다니던 여자 주인공이 사실 악마의 어미였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스포일러 겸 주요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이 성당에 있었던 사람들 있죠. 여자 주인공이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성당 보육원. 여기 사람들은 정치 쪽으로 치자면 극단적인 사람들입니다. 뭐 극좌나 극우가 있듯이 여기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극기독교예요. 극기독교. 그래서 과학을 싫어해요. 과학이 발전하고 나서 그러니까 니체가 신은 죽었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신에게 의존해서 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과학에 의존을 하게 되죠. 과학을 견제하고 싶었어요. 이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반메시아를 태어나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믿어. 너무 믿어. 그래서 메시아에 반대되는 애가 있어요. 메시아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존재인 적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성당을 안 다니고 과학을 믿고 사는 게 꼴받는 거야. 이대로 가다가는 기독교가 몰락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강력한 적을 만들어서 그 적이 사람들을 괴롭히면 사람들은 다시 성당을 다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독실한 크리스찬들인데 일부러 적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려고 성경을 모조리 뒤져가지고 적 그리스도의 어미를 찾은 거고 그 어미가 여자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이 어미를 시커멓고 사람보다 더 크고 두 발로 서 있는 뿔 달린 염소와 짝짓기를 시키고요. 이 여자는 자기가 모르는 새에 악마의 자식을 잉태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 있는 신부님이 그 얘기를 듣고 여자가 고백을 합니다. 저 그런 일 당한 것 같아요. 전 것 같아요. 저를 빨리 죽여요. 큰일 났어요 하면서. 그래서 신부가 얘를 태우고 자기가 아는 성당으로 출발을 합니다. 거기 가서 뭐든 쇼부를 보려고 애를 뭐 죽이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근데 뭐 너무 당연하지만 가는 길에 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차에 타고 있던 다른 신부 둘은 크게 다쳤는지 죽었는지 미동조차 하지 않고요.
어느 조그만한 성당 앞에서 차 사고가 났고 여자 주인공은 이제 더 이상 지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여기 연기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저는. 여자 주인공 분이 누군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약간 접신 연기 같은 걸 하거든요. 이전까지는 본래 본인의 자아였잖아요. 자아가 바뀌는 연기를 합니다. 굉장히 잘하시고요. 이 여자를 그들이 적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고 싶은 기독교의 그 단체들이 모십니다. 가서 어느 재단에 또 눕히자 갑자기 배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작 뭐 몇 달이 뭐야, 뭐 한두 달 전쯤에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배에서 무언가 움직이고요. 마치 페이스 허거한테 당한 사람처럼 배에서 무언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꾸물꾸물거리고 배가 순식간에 만삭으로 부릅니다. 믿고 따르던 아주 높은 신부님한테 이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데 네가 평생 동안 찾아 헤매던 답이 지금 여기 있지 않니? 해야만 한다. 사이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영화에서 무서운 부분은 이 사람들이 사이비가 아니라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이비이기는커녕 완전한, 그러니까 뼛속 깊이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이제 이 재단에 수술대가 입장하고요.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지 않고요. 그냥 마취도 하지 않고, 마취는 했나 보다. 간단한 마취만 하고, 수면 마취도 아닙니다. 비수면 마취만 하고 바로 그냥 메스로 배를 개복해 버립니다. 아이를 꺼내고요. 여기 모여있던 수많은 장로들이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사내, 제발 사내, 제발 사내. 사내 아이가 태어나야 해요.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요거 출산 장면이나 개복 장면 막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재밌다, 뭐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정말 인상적이에요. 딸 쌍둥이면 망한 겁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 미션이 수십 년짜리 미션이었거든요. 엄마가 태어나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이 엄마를 그 괴물하고 짝짓기 시키는 것도 힘들었고 어쨌든 쌍둥이 중에 하나가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수많은 장로들이 주여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요. 이 무리들 속에는 클럽 같이 가자고 했던 그 친구 수녀 그 청년도 있어요. 전혀 저거 죽여야 되는데. 이제 딸로 태어난 애는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요. 케어조차 하지 않고요. 사내로 태어난 아이만 몸을 깨끗이 닦고 포대기에다 싸서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싹 보여주니까 거기 있는 높은 신부 수녀들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탁탁 댑니다. 그러니까 약간 성스러운 행위겠죠. 그리고 높은 신부가 여자 주인공한테 다가옵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네가 했다, 네가 다 했다. 응? 여자 주인공이 얘기합니다.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고. 제일 높은 신부는 다소 고민하지만 그래도 자기 애인데 한 번은 안게 해주자 해서 아이를 데려오고요. 여자 주인공은 그 사이에 몰래 한 손에 메스를 숨깁니다. 높으신 신부님이 네가 참 큰일을 했다, 고맙다, 고마워 하고 있는데 높으신 신부님의 모가지를 썰어버리고요. 사람들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악마의 아이를 죽이려고 메스를 들이대는데 차마 죽이지를 못하겠는 거야. 자기 배에서 나왔잖아. 망설이는 와중에 그 친구 수녀인 이 개X년이 와가지고 여자 주인공의 배를 찔러버리고요. 그렇게 여자 주인공은 쓰러집니다. 사람들은 뭐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원하는 것은 얻었다 라고 하면서 아들만 챙겨서 다 나가고요. 이곳은 지하실이었습니다. 여자 주인공과 쌍둥이 중에 딸, 이 둘은 여기에서 그냥 태워 죽이라고 불을 지릅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육원에서 여자 주인공한테 좀 많이 케어를 받았던 한 고등학생쯤 되는 친구가 몰래 보고 있다가 여자 주인공을 살려줍니다. 그렇게 이들은 몰래 도망쳐서 아주 오지 시골에서 몰래 살았습니다. 여자 주인공을 살려줬던 소녀, 그 다음에 여자 주인공이 낳은 적 그리스도의 쌍둥이 딸, 이렇게 세 명이서. 딸내미도 약간 컸어요. 한 너댓 살 정도. 어느 날 브레멘 신부가 찾아옵니다. 죽지 않았어요. 여자 주인공이 매우 경계해서 총으로 겨누고 꺼지라고 합니다. 당장 꺼지라고. 브레멘 신부는 나는 단지 그냥 경고를 하러 왔을 뿐이다. 그들이 네가 네 딸이 살아있는 걸 알았다. 너희를 잡으러 올 거다. 그 애가 앞으로 중요해질 거다. 그냥 이런 경고를 해주러 온 것뿐이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뒤돌아서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낳은 그 사내 아이 이름까지 지어졌어. 데이미안. 여기 이제 쿠키가 좀 압권인데요. 쿠키가 아니구나. 이게 쿠키였구나. 방금 게 쿠키였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장면이 진짜 압권인데, 이게 이 사탄의 아이를 얻은 이 교회 집단, 이 새끼들이죠. 이 광기의 집단, 이 새끼들이 미국 대사가 현재 만삭인 아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조만간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자 주인공을 칼로 찌른 그 샹이 데미안을 안고 병원으로 향하고요. 그 병원에서 아이를 바꿔치게 합니다. 6월 6일 6시 6분에. 그러니까 오맨에서 나왔던 거지만, 반전으로 나왔지만, 데미안의 양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아이가 출산 도중에 죽은 걸로, 유산된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건강하게 태어났고요. 근데 이 교회 미친 광기의 집단 이 새끼들이 데미안을 아주 옹골찬 집에서 키우기 위해서 현재 이탈리아에 있는 앞으로 대사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젊은 부부의 아들로 밀어넣기 위해서 그 대사의 아들을 죽이고 데미안을 양자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의도된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 영화의 큰 반전이죠. 그러니까 오맨을 봤던 분은 여기서 이제 엄청 소름이 끼치겠죠. 그리고 마지막 쿠키처럼 나오는 게 신부가 찾아와서 이 데미안 쌍둥이 딸이 앞으로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떠나니까 앞으로 뭐 추가적인 작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오맨 저주의 시작이 24년작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데미안하고 데미안의 쌍둥이 딸이 겨루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사바 얘기 나왔었잖아요. 사바 얘기처럼 약간의 스포가 있습니다. 큰 스포는 아니지만 어떤 좀 나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태어나죠. 근데 그 존재가 나쁜 마음을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나쁜 존재를 죽이기 위한 존재가 태어나죠. 그래서 이 둘의 싸움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마 데미안을 죽이는 영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온다면 저는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라도. 어쨌든 이 저주의 시작에서 나온 반전 내용은 우리가 여태까지 오맨이 약간 우연으로 데미안이라는 사탄의 자식이 태어난 거야. 그리고 이 자식을 입양하게 되는 집에서 어떤 불운한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사탄의 자식인 걸 알게 되고 아이를 죽이려고 하지만 실패한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무럭무럭 크게 된다라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잖아. 알고 봤더니 이거는 모든 게 설계된 거였다. 교회의 힘이, 성당의 힘이 약해지는 걸 우려한 극성적인 기독교인들 중에서 일부 집단이 의도적으로 악마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아기 집과 같은 여자를 찾았고, 그 여자를 오히려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악마의 짐승과 교미를 시켜서, 두 발로 서는 염소와 교미를 시켜서 사탄의 자식 적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고 잘 크게 하기 위해서 오맨에 나왔던 대사 집에다가 대사의 아이를 살해하면서까지 양자로 밀어 넣었다. 이제 요게 반전이었던 거죠. 저는 보면서 막 대단히 재밌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했고, 그냥 흑자 명화를 할 정도는 좀 아닌데 이런 느낌이긴 했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흑자 헬스에서 봅시다. 내일은 10시에 올게요. 잘 자요. 오야스미나사이.